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이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러면서 원칙을 강조한 뒤 사흘 만에 전격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타결된 데 그치지 않고 이번 이 노조의 파업 철회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원칙이 떼법을 이긴 겁니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장관이 가고 그러면 장관이 사측에게 좀 양보해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칙을 오히려 지키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만 하더라도 이 공권력 투입이 예고됐었다는 기사가 나오는가 하면 헬기가 상공을 날고 이 에어매트가 2개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이 5,000명, 6,000명 정도의 경력을 투입해서 공권력 투입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젯밤에는 이 공적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이 산업은행이 이렇게 하면 이 대우조선해양 앞으로 완전히 파산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강석훈 회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번 주 상당히 격앙된 모습으로 다그쳤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 그리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계속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 또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등이 헬기를 타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이번 주였습니다. 결국 타결됐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이 타결은 없다고 해서 노조 측이 이 문제는 일단 이번 타결에서 뺐습니다. 역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의 이 파업 철회 소식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동안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떼법으로 힘만 쓰고 악을 쓰고 하면 경찰이 벌벌 떨었습니다. 실제 불법이 자행되는데도 경찰이 반감만 했다는 비판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철회는 윤석열 지지율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민주노총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점거 파업이 22일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을 만큼 참았다. 자, 최후 통첩 경고를 한 지 사흘 만에 파업이 철회된 겁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회사 협의회는 임금 4.5% 인상, 노조 전임자 인정, 조합원 고용 승계 등에 대해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는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6월 2일부터 시작된 파업은 5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5개의 독 중 최대 규모인 1번 독의 30만 톤급 원유 운반선을 점거한 지 31일 만입니다. 자, 이번에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보여줘야 합니다. 타결은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 지금 이게 6천억이다 7천억이다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번 독에서의 이런 점거 농성, 점거 파업은 이미 과거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곳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의 대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중앙일보는 끝이 보이지 않던 파업 사태가 급진전의 타결에 이른 원동력을 법과 원칙의 힘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최후 통첩성 경고가 나오자마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후보자가 경남 거제로 내려갔습니다. 특히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거제도 대우조선해양을 찾았습니다. 정부로서는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고 절차상으로도 할 만큼 했다는 메시지를 준 겁니다. 이 자체로도 노사 모두에게도 사퇴 해결을 촉구하는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장관과 경찰청장의 현장 행보가 자율 해결과 법과 원칙 준수라는
큰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장관들이 잇따라 방문하자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지만 민주당은 뭐 불상사라도 나가면 책임져라 뭐 협박도 했습니다. 이 무책임한 정권, 그러니까 5년 만에 정권을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달랐습니다. 노사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국면을 형성하거나 정부가 주도해 타결하면 이 개별 노사 문제 개입에 따른 후폭풍을 감수해야 합니다. 노사 분규가 터질 때마다 이제 정부에 기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국정 운영에 이제 이번 사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역대 대부분의 정부가 이런 행보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달랐습니다.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겁니다. 자, 조속한 해결을 노리고 사측의 양보를 압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법 행위 철회, 교섭을 독려하며 노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렬에 대비해 경찰력 투입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노출해서 압박을 했습니다. 더욱이 조정 중재와 본연의 역할인 고용부 장관조차도 교섭에 일절 개입 안 했습니다. 정부의 원칙만 전달했습니다. 교섭을 재촉했을 뿐입니다. 자, 아무튼 이번에 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장관이 나서면 사측의 양보가 기정사실화하던 관행을 보기 좋게 박살내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타결은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점과 같은 불법 수단을 동원한 떼법의 법과 원칙이 통한 셈입니다.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에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며 장기화하는 것을 막은 데 이어 투쟁 중심의 노사분규를 원칙의 힘으로 돌파한 겁니다. 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민노총은 앞으로 긴장해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때도 이 원칙은 계속 지켜야 할 겁니다. 오랜만에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데 대해서 기뻐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